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폰 베스트 병원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 또 가정의학 관련 여러 가지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즘 건강검진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또 건강검진 앞두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뭐 효율적인 건강검진이라든가 또 뭐 흡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텐데 비만이라든가 흡연, 음주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또 오늘은 골다공증 어떻게 좀 정의하고 있는지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또 건강검진 관련해서 궁금증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호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 본베스트 병원의 조은석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이제 뭐 겨울철 독감 예방 접종도 많이들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 환자들이 좀 많이 찾고 계신가요? 네, 그동안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시고 네. 또 손 위생을 잘 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자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또 실내 생활 많이 하고 하면서 요즘은 그래도 감기 환자들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근골격계 질환인 환자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지금 또 농한기고 하니까 아무래도 병원을 좀 많이 찾고 계십니다. 예방 접종이 쑥 들어가 있어요. 한때 막 너도 나도 이제 맞아야지 했는데 독감 말씀하시는. 네. 요즘도 계속 독감 언제까지 맞는 것이 좋을까요? 독감은 사실은 이제 뭐 11월까지 맞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조금 늦긴 했지만 아직까지 독감이 그렇게 많이 유행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내년 한 3월까지는 유행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맞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맞으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지금 그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 독감은 좀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유료로 맞는 독감은 지금 물량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독감 증상은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독감 증상은 항상 매년 비슷합니다. 그래서 독감의 증상은 이제 열이 나는데 좀 갑자기 좀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그다음에 근육통, 몸살처럼 근육통과 오한 이런 것들 증상이 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 독감의 좀 전형적인 증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감기하고 독감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네. 이제 감기는 상대적으로 열이 이제 조금 갑자기 나지 않고 서서히 좀 나는 경향이 있고 기침, 가래, 콧물 이런 것들이 좀 잘 동반이 돼 있고요. 물론 독감도 그런 증상이 오지만 독감은 그런 증상이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열과 그다음에 근육통 이후에 좀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서는 이제 그런 걸로 좀 구분을 하고요. 제대로 저희가 이제 구분하려면 독감은 검사를 따로 해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건강검진 또 여러 가지 평상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전문의 상담 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골다공증은 여성 질환인가요? 아니면 남성들도 이런 진단을 받습니까? 네. 물론 이제 골다공증이 아무래도 여성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 질환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남자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 골다공증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요? 네. 그 골다공증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뼈 속에 구멍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골다공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의학적으로는 그 뼈의 밀도를 그 젊은 성인에 비해서 한 뭐
2.5 표준 편차 이하인 경우를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골다공증이라 부르고 저희가 그걸 이제 뭐 T 스코어라고 표현해서 T가 마이너스 2.5 이하이면 골다공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나이대 빈도는 어떻습니까? 네, 골다공증은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나이가 한 30세 정도까지는 뼈의 밀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거의 골다공증이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35세 이후에 골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급격하게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부터 주로 이제 50대죠. 그때부터 이제 골다공증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골다공증도 사실은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도 아시다시피 이제 서서히 뼈에 이제 변형이나 안 그러면 그런 압박이 진행되면서 왜 나이가 들면 키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어떤 이제 뼈 골다공증이 진행되면서 뼈가 약해져서 그래서 약간씩 주저앉으면서 키가 줄어드는 것도 이제 골다공증의 증상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뭐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일을 많이 하시거나 무거운 거 드시고 이런 분들은 척추뼈의 앞쪽 그쪽에 뼈가 좀 이렇게 일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리가 약간 휜다든지 하는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간혹 이제 뼈나 관절에 이렇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골절되기 전까지는 증상을 잘 못 느끼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왜 나이 드시면 옛날에 할머니들 이렇게 허리 등 그분 분들 많았는데 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그런 분들 좀 보기 드문데 그만큼 건강을 뭐 잘 챙겼기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골다공증 진단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네.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의 교정이나 치료를 잘 받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죠. 네. 그럼 어떤 몸이 뼈마디가 아픈가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척추뼈의 앞쪽이 이렇게 일그러지면 이게 큰 충격이 없더라도 그 압박 골절이라 그래서 골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뼈의 변형도 조금씩 뼈 돌기도 잘하고 변형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통증을 좀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골다공증을 사실은 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고 하는 이유는 골다공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넘어지거나 했을 때 뭐 이렇게 손을 땅에 짚거나 엉덩방아를 짚거나 했을 때 이게 뭐 고관절이나 손목 관절이나 척추뼈나 이런 데 골절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본베스트 병원의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 또 가정의학 관련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문의 하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건강검진은 10월 때까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래서 몸이 안 좋아서 못 받고 코로나 때문에 못 받고 있는데 내년에 받으면 안 되나 하고서요. 아, 네, 그 국가에서 실시하는 일반 검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국가에서. 네. 그 일반 검진이 원래 안 그래도 그 연말에 너무 많이 이렇게 밀려가지고요. 네.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유예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내년 초에 전반기에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은 그게 연말까지 받게 돼 있잖아요. 네, 직장 그렇죠. 가입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내년 6월까지 유예가. 네. 그러니까 올해 건강검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마다 없더라고요. 자리가 예약이 다 네, 차서. 그게 이제 이게 초중반에 좀 이렇게 검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너무 유행하면서
병을 안 가시고 이러면서 지금 연말에 다 안 그래 원래도 연말에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지금 더 많이 밀려서 아. 어쩔 수 없이 다 소화를 해낼 수 없어서 그렇게 유예가 된 것 내년 같습니다. 6월까지 예. 예, 올해 못 받더라도 내년 6월까지 봐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건강검진 앞두고 어떤 검사를 좀 받으면 좋을런지 이상 증상에 따라서 또 건강검진 받으신 결과 궁금증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밖에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든가 또 효율적인 건강검진 또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그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의 감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폐경 이후에 3에서 한 5년 동안에 골밀도의 소실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과 음주도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특히 남자 골다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오랫동안 많이 하신 분들 중에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골 밀도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남자분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타민 D와 칼슘의 결핍이 또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요즘 이제 저희가 햇빛을 잘 보지 않고 또 요즘 뭐 선크림이나 이런 차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비타민 D를 피부에서 합성할 수 있는 아무래도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칼슘은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인 시기만 하시더라도 부족하지 않는데 일부 뭐 위를 이렇게 수술을 하신 분이시거나 안 가면 장 쪽으로 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은 칼슘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흡수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위험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어떤 뭐 관절통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뼈가 빨리 그렇게 골밀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꼭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소에 이제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 운동량 저하 이런 것이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체구가 좀 마르신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최대 골량이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중에 골다공증이 올 가능성도 더 많겠습니다. 그러면은 체중이 좀 나가는 경우는 골다공증이 덜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역으로? 맞습니다.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같은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몸에 걸리는 하중이 체중이 많이 나간 분들 하중이 크기 때문에 골 밀도가 그 체중이 적게 나가신 분보다는 조금 더 골다공증이 적게 오는 건 맞지만 하지만 또 넘어질 때 받는 충격을 생각하면요. 네. 아무래도 그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넘어질 때 같이 손을 짚는다 하더라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더
세게 충격이 클 수 있다. 충격이 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더 적게 오지만 넘어질 때의 그런 어떤 이제 골절 위험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 뭐 식품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좀 보충이 가능할까요? 네, 골다공증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식품이라 이야기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타민 D와 칼슘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이 오기 전 단계, 이걸 이제 골감소증이라 부르는데 그 단계부터 저희가 비타민 D와 이 칼슘의 그런 어떤 보충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방이 좀 있을까요? 그리고 골다공증은 어떻게 좀 치료하게 되는지요? 네. 예방은 사실 모든 질환의 예방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골다공증도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예방이라 말하면 일단은 젊으신 분들은 젊을 때 어떻게든 이 최대 골량을 최대로 좀 올려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그 체중 부하 운동.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걷기나 뛰기나 줄넘기와 같이 체중에 좀 이렇게 부하가 되는 그런 운동들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담배를 피하고 술도 적당하게 이렇게 절주하시고 그다음에 식사하실 때 짜게 먹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예, 짜게 먹게 되면 그 나트륨 성분이 많아지고 네. 이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도 같이 가지고 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칼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짜게 먹는 생활 습관도 좋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골은 이게 만들어지고 또 파괴되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순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골다공증 치료제라 그러면 크게는 이 골 흡수를, 그러니까 골이 파괴되는 이 흡수를 억제하는 약을 쓰거나 안 그러면 골 형성을 촉진시키는 이런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골 흡수 억제제는 뭐 먹는 약, 주사제, 그것도 기간도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전에 제가 폐경으로 인해서 네. 여성 호르몬 감소가 골다공증의 가장 큰 위험 인자 중에 소실이 하나라고 크다고 하기 때문에 하셨는데. 폐경이 오셔서 폐경 증상도 많이 있으시고 골다공증도 오시는 분은 그 여성 호르몬제를 또 사용하시는 것도 에스트로겐을 사용하는 것도 또 이 골다공증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폐경에 골밀도가 영향이 그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폐경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네. 열이 나기도 하고 아, 뭐 네. 이게 손, 발 뭐 아프기도 하고 관절이 뭐 네네. 이렇게 증상들이 온다고 하는데 이 폐경에 이제 골밀도 그러니까 손실이 온다는 것도 그 폐경기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일단 폐경이 네. 오기 때문에 폐경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골밀도가 줄어드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기에는 네. 보통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는 것이 폐경되고 몇 년 사이에 제일 심하잖아요. 네. 그리고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골밀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시기에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어떤 증상을 느끼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성들은 이때 이제 골밀도 소실이 가장 큰 상황에서 뭐 우울증도 오고 갱년기 증상이 온다고 하는데 남성들의 경우는 그런 뭐 이로 인한 증상들 나타나는 게 없습니까? 그 남성들도 갱년기 증상 오시는 분들이 있죠. 네. 네, 근데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분들하고 다르게 네. 이게 그 남성 호르몬이나 이런 게 감소가 서서히 진행이 되거든요. 네,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처럼 그렇게 급격한 그런 어떤 갱년기 증상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느끼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요. 남자분들도 그 좀 비슷한 그런 어떤 증상을 느끼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골다공증이 약물과 턱뼈 괴사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까? 예, 이게 환자분들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왜냐하면 뭐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임플란트나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러 갔는데 약 드시는 거 있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골다공증 약 먹고 있다면 치료 못 한다고 이런 이야기 듣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골흡수억제제를 복용하시면 이 특별 괴사의 빈도가 아주 낮지만 조금 증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0.01에서 0.02 그러면 한 10,000명 중에서 한두 명 정도, 이 정도의 빈도로 이 괴사가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과에서 그런 어떤 이제 특별 관련된 그런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조심스럽죠.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그런 어떤 특별 관련된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한 뭐 이렇게 3개월 정도 약을 좀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본 베스트 병원의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 또 가정의학 관련 여러 가지 질문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본 베스트 병원의 조은석 원장 모시고 건강검진 결과 또 건강검진 여러 가지 이상 증상 관련해서 어떤 검진을 받으면 좋을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검진 결과를 받고 계실 텐데 특히나 이제 복부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유방 초음파 등에서 이 낭종이나 결절의 소견이 많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 또 추가적인 검사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요? 네. 일단은 이렇게 검진 초음파 이후에 뭔가 이렇게 혹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네. 좀 놀라시고 혹시나 이게 나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은 지금 뭐 말씀하신 복부 초음파에서는 보통 이제 간이나 콩팥에 이렇게 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네. 그다음에 갑상선, 유방 이런 데도 혹이 잘 생기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러다 보면 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뭐 단시간 내에 이제 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낭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혹이기 때문에 유방 낭종 말씀하시는 유방 낭종, 갑상선 낭종, 아. 간의 낭종, 콩팥 낭종 다 생기거든요. 그래요.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간혹 뭐 콩팥 이런 데는 낭종이 크게 생기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cm 이상, 10cm 이렇게 생기신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치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큰 낭종은 초적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대부분의 낭종은 일단은 좀 안심하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결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용어도 좀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작은 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혹. 낭종도 그러면은 낭종은 물혹인가요? 물혹이라 결절은 부르고 그냥 결절은 혹이고. 그냥 작은 혹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양성일 수도 있고 이게 악성 그러니까 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 결절은 작은 혹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무래도 양성 혹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양성 종양일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이게 이제 계속 자라서 암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작을 때는 요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조직 검사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각 장기마다 이 결절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크기와 모양도 같이 보거든요. 크기와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걸 3개월 후에 추적 검사할지 6개월 후에 할지 1년 후에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냥 일단은 추적 검사를 하는 거죠. 추적 검사. 추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요게 크기와 모양이 변한지를 보는 거고요. 결절 같은 경우도 크기가 상당히 좀 있고, 뭐 예를 들면 갑상선 같은 경우에 크기가 갑상선 결절이 있는데 1cm 이상이고 모양도 조금 좋지 않고 이러면 당장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이고요. 작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장 그렇게 뭐 조직 검사나 초과 검사를 당장 하지는 않고 추적해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게 이제 자라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 자란다면 문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양성 결절도 자라는 경우가 있지만 네. 잘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들은 별로 저희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 그 결절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경우 많고 특히 갑상선은 암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자라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작은 갑상 결절이 나왔는데 네. 이게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워낙 그래요?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낭종과 결절이 있어도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네네. 네. 낭종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결절은 크기와 모양에 따라 가지고 추적 검사만 잘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양성일 확률이 많다. 네, 이런 대부분은 경우. 양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음성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제 결절은 이미 나왔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양성인지 안 그러면 악성인지로 예, 저희가 결절은 그렇게 양성, 구분합니다. 악성으로. 네, 그렇게 구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주위에 통풍으로 아파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통풍에 걸리지 않을까 무섭네요라고. 예. 네. 요즘 요산 수치 높은 분들 많고 또 요산 수치가 많이 높으면 통풍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요산 수치가 높다고 다 통풍 오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이 요산을 떨어뜨리는 게 좋은데 요산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인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면 술하고 고기, 그다음에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요즘 저희가 아무래도 식습관이 좀 소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산 수치 높은 분들 많은데요. 요 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일단 줄이고 물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면 요산 수치 잘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시고 추적 검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을 안 먹어도 관리가? 네네. 네. 통풍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요산 높다고 무조건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본베스트 병원 조은석 원장 모시고 여러 가지 상담 함께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재갈철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